안녕하세요. 옆반 남교사 조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학교생활 TMI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컨텐츠로 뭐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발령대기 기간에 선생님들께서 기간제 교사를 꼭 하셔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께서 답글을 또 남겨주신 부분도 있고, 또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제가 학교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제가 업무를 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신규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학교 행정 업무의 현실적인 내용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신규 적용력 시절부터 학교 행정 업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로 어디 가서 나 일 적게 했다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일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또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모든 얘기를 다 하게 되면은 정말 1시간, 2시간이 걸려도 다 설명을 못 드릴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좀 제가 오늘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좀 잘 알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고요.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학교마다 좀 많이 달라요. 학교마다 좀 많이 달라서 제가 좀 객관적이고 좀 중립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학교의 행정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아서 가시는 학교라든지 또는 옮겨서 가시는 학교가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역시 지역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케바케라는 점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하는 행정 업무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적인 학교의 업무 부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업무 부서별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이게 좀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에 대해서 가지셔야 하는 자세, 그리고 행정 업무를 잘하기 위한 꿀팁 한 가지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들께 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하는 행정 업무는요, 어떤 교육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는 이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을 학교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가 계획서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하고요. 일단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을 하게 되겠죠. 이 교육활동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그 다음에 교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 결과를 또 토대로 해서 평가 반성 협의회라는 걸 또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학교 행정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위원회들이 있어요.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의사결정의 과정들, 그리고 이제 각 시도교육청이나 지역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다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활동이라든지 뭐 행정 업무 처리 결과라든지 뭐 활동 내역들이라든지 뭐 가지고 있는 뭐 교보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조사 과정, 그 다음에 이 조사하고 나서 이 결과 보고서 작성, 그리고 결과 보고서를 시도교육청이나 이제 뭐 교육지원청에 발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정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행정 업무들을 왜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건데, 학교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고 국공립학교 교사는 행정부의 국가공무원으로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시는 건데, 이 교육활동은 전부 다 공문으로 시작해서 공문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 공문이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공식적인 문서들을 공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공문 안에 공문 표지가 있고 이 공문 표지에 따른 또 이제 첨부 문서들이 있어요. 계획
계획서라든지 또는 뭐 결과 보고서라든지 이것들은 뭐 한글 문서로 될 수도 있고 뭐 파워포인트 문서로 뭐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엑셀 문서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들을 작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공문 작성에는. 그래서 이런 공문을 시작으로 해서 공문으로 끝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교육활동을 진행할 때 가장 처음과 끝이에요. 이렇게 문서를 만들고 이를 검토하고 결제받는 과정에서 수정을 거치기도 하고 전개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교육활동이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교육활동이 진행이 됐으니까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자 또는 이 부분이 좀 미진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보자 이런 부분은 잘 됐으니까 이걸 좀 발전시켜보자 이런 식으로 또 의사결정을 또 하게 되거든요. 또 평가 반성 협의회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주고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또 문서로 남겨요. 다음에 또 행사를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다 행정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문으로 시작을 해서 공문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이것 자체가 학교에서 하는 그 행사들을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시스템 자체는 시도교육청이라든지 또는 뭐 공사립 학교를 뭐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이 없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로 성공적인 교육의 결과, 양질 이런 것들은 보장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는 짧게는 뭐 20-30분, 뭐 길게는 뭐 몇 달 또는 뭐 몇 년 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 활동들을 정말 성공적으로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체계성을 가지고 행정 업무를 처리를 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행정 업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성공적인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이게 행정 업무가 굉장히 쓸데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 업무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 업무를 구분하는 기준은 학자들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뭐 교육청에 계신 뭐 장학과님들마다 다르실 거고, 그 다음에 학교에 계신 관리자분들 또는 뭐 부장님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마다 행정 업무를 구분하시는 기준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저는 오늘 제가 생각하는 기준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기준은요,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직접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들이 뭐 방과후 학교, 두 번째는 뭐 현장 체험 학습, 뭐 세 번째는 스포츠 클럽,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그 업무를 하시는 것들이 직접 교육활동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만나면서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활동을 뭐 전개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이 교육활동이나 교육과정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후방에서 지원을 해주는 업무라고 선생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송이라든지 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는요, 교원 중에서도 이제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요거는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요. 선생님들의 능력 개발이라든지 또는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행정 업무를 또 지원을 해주시는, 요즘은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교원 연수 또는 뭐 장학, 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학부모 교육, 평생 교육, 그 다음에 뭐 학부모 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3가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교육활동, 직접 교육활동을 하는 업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세 번째는 교사 또는 학부모님들과 관련 있는 업무, 이렇게 3가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3가지로 전부 다 분류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이 3가지와 전혀 또 상관없는 업무들이 있어요. 정말 학교 시스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3가지 범주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역시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업무라고 선생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주제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이 부서들 6개 부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6개 부서의 명칭은 뭐 학교 급이라든지, 학교 급이라고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뭐 학교 실정이라든지, 또는 학교 규모라든지, 또는 뭐 학교가 있는 뭐 지역교육청, 뭐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서명으로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6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교무부, 두
번째 연구부, 세 번째 윤리부, 네 번째가 과학부, 다섯 번째 정보부, 여섯 번째 체육부 이렇게 6개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교대 다닐 때 뭐 실습학교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교생 실습학교, 시도교육청 지정 또는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들이 있습니다. 연구 과제를 이제 수행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연구학교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교육실습학교 이런 학교들은 이런 관련 부서를 따로 두는 학교들도 있고요. 학교급이 좀 큰 경우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학교라든지 돌봄 교실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방과 후에 하는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싹 다 묶어가지고 방과 후 부서를 만드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과학부와 정보부가 따로 떨어져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은 지금 저희 학교처럼 과학부와 정보부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학교가 좀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부서를 통폐합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전에 학교 같은 경우는 그 12학급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장을 3개 부장을 했는데 그때 5학년 부장을 하면서 과학부장과 체육부장을 같이 했습니다. 5학년에 과학체육부였어요. 과학체육부. 그러니까는 과학체육부 부장이에요. 저는 과학체육부장이에요. 과학체육부장인데 과학부 업무도 하고 체육부 업무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당시 학교를 보면은 윤리부장님이 정보부장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윤리정보부 이렇게도 뭐 부서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규모가 좀 작은 경우에는 부서를 뭐 2-3개 이상 통폐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부서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부서로 운영을 하게 됐을 때 뭐 업무의 양이 줄어드냐? 그건 아니에요. 제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 규모가 작더라도 학교에서 해야 되는 업무는 똑같습니다. 양이. 그렇기 때문에 모아서 그냥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하는 거지 뭐 업무가 줄어들거나 이거는 아니에요. 네 번째는 이 6개의 부서가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교무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무부는요,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교육계획을 세운다든지 또는 뭐 학생들 학적, 학생 출결, 뭐 전출입, 뭐 나이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특수교육 같은 업무도 하고 있고요. 뭐 학생들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구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교육연구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구학교라든지 연구대회, 선도학교, 그 다음에 뭐 장학, 연수, 학력 평가, 그 다음에 기초 학습 능력, 그 다음에 교원 연수, 그 다음에 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든지 기초 학습 능력, 학생들의 기초 학습 능력, 그 다음에 공개 수업, 요런 것들을 다루는 업무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윤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윤리부는 인성부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생활부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용어는 학교나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는 점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윤리부는 말 그대로 생활지도에 관련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생활지도, 학생 인권, 그 다음에 공무원 행동 강령, 그리고 뭐 청렴, 그 다음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그리고 뭐 인성교육, 학생 인성교육, 그 다음에 학생 상담, 그 다음에 뭐 일부 학교에서는 뭐 다문화교육 같은 거를 뭐 다루는 학교도 있어요. 다문화교육 같은 경우는 연구부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해서 다루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과학교육, 그 다음에 뭐 수학교육, 그 다음에 실과교육을 일단 기본으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뭐 과학의 달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또는 뭐 과학 관련 축제를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재교육, 그 다음에 환경교육, 뭐 녹색성장교육, 뭐 지속가능 발전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 거를 다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재원, 과학 및 수학대회에 관한 내용, 과학실 관련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교육은 ICT, 컴퓨터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교육, 가장 기본적으로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관련된 뭐 정보통신 윤리에 관한 것들을 또 다루기도 하고요. 학교정보 공식, 홈페이지, 학교 방송 관련 내용들, 학교 전산 관련 뭐 다양한 뭐 부분들을 업무로 다루는 부서라고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육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육부는 말 그대로 학교의 체육교육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뭐 체육교육에 관련된 모든 행정사항들 또는 뭐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또는 뭐 학생 위생 업무, 그 다음에 보건 업무, 뭐 급식 업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해드리지 않은 안전교육이라든지 뭐 진로교육, 그 다음에 뭐 학부모회, 그 다음 학교 시설 환경 관련된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서 제가 뭐 따로 좀 설명은 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도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선생님들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이 학교 행정 업무를 바라보시는 자세와 그 다음에 이 학교 행정 업무를 좀 잘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생님들께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제 소신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점점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업무가 교사들이 할 필요가 없는 잡무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문서를 만들고 선생님들께서 기한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검토를 받고 결제를 받는 과정에서 첨부 문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학교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요 교육 활동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공문을 기한을 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받고 수정을 하는 요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심의와 숙고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심의와 숙고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검토와 검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다 더 나은 교육 활동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잡무다라고 보시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신규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제가 직접 본 케이스는 아닌데 다른 학교에 있는 제 동료들, 그 다음에 저 친한 친구들, 뭐 형님들, 뭐 동생들, 뭐 후배들, 선배들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조 선생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조 선생님은 자 우리 A 업무 하자. 뭐 B 업무 하자. 뭐 B 업무 해주세요. 업무가 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선생님들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한대. 왜 안 해?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이 행정 업무가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뭐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수업 준비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저는 이 행정 업무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예 컨셉을 그렇게 잡고 가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어요. 굉장히 어이가 없고 그리고 굉장히 좀 약간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 만약에 그 업무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업무에 대해서 반드시 누군가는 그 업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70년대 80년대처럼 야 하라면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너 이거 왜 안 한다 그래? 너 이거 무조건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좀 악용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니지 않아요 선생님들? 이거는 좀 제가 건데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조금 지금 목에 좀 힘을 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저는 요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업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물론 좋아요. 취지는 좋고 자신의 소신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 계시는 업무를 많이 하시는 뭐 부장님들이나 중책 업무를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수업 준비를 안 하시냐? 그거 아니에요. 저도 수업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알기 쉽게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저희도 많이 해요.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자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업무를 안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 수업이 뭐 보장이 되느냐?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안 하거든요. 마치 그것들이 내가 정말 우리 반 아이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간혹 계시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가지는 정말 단편적인 착각이에요. 제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그런 마인드를 혹시라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마인드를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업무를 체계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좀 고민도 많이 해보고 때에 따라서 뭐 야근도 하고 동료 선생님들 그 다음에 같은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들과 토론도 많이 해보시고 의사결정도 많이 해보시고 대화도 많이 나누시면서 짧은 시간 뭐 20-30분 또는 뭐 길게는 뭐 1시간 뭐 며칠 뭐 몇 달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실 수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교육활동의 질을 확 올릴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는 또 칭찬도 많이 받아요. 뭐 조 선생 뭐 이번 행사 또는 뭐 이번 교육활동 이번에 뭐 애들한테 했던 교육 과정들 굉장히 좋았어. 아이들 만족도 굉장히 높았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셨어. 선생님들께서도 선배님들도 굉장히 좋다고 하셨어. 칭찬을 들으면서 동기유발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자 A 업무 하세요 B 업무 하세요를 했을 때 저 못해요. 안 해요. 이거 내가 하는 일 아니에요. 저는 학교에서 교사가 왜 행정 업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라고 생각하시고 무작정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걸 다른 선생님들한테 떠넘기시고 요런 자세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한 번씩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서를 예쁘게 만들고 보고서를 예쁘게 만들고 선생님들이 뭐 보기 좋게 PPT라든지 뭐 한글 문서라든지 엑셀 문서 좀 보기 좋게 만드시는 건요, 경력이 쌓이고 연차가 쌓이다 보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많은 보고서를 작성해보고 뭐 그만큼 많은 문서들을 만들어보고 그만큼 많은 엑셀 파일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PPT를 만들어봤기 때문에 그거는 경력이 쌓이면서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교육 활동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이런 행사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런 뭐 교육 사업에 대한 고민들은 교육 활동 최전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고는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선생님들이 교대 때 배웠던 거, 학생들의 뭐 발달 단계, 뭐 아동에 대한 특성, 학년별로 학생들한테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 단위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뭐 특성이라든지 특징, 뭐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관계, 아이들끼리의 관계, 지역 환경,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뭐 시설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선생님들이 하는 교육 활동은 선생님들밖에 못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농어촌 지역, 지금 제가 농어촌 지역 학교로 갔어요.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뭐 물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는 것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보다 제가 전문가일까요? 아니거든요. 그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저경력 2년차, 3년차 선생님들이 오히려 저보다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학교에서 하는 교육 활동이라든지 교육 사업들, 그 다음에 우리 교육 과정들, 이런 것들은 지금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전문가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행정실에 맡길 거예요? 뭐 실무사 선생님들한테 맡길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더 잘 추진을 하실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잘 전개를 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교육에 대한 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한 번씩 좀 고민을 해보시고 행정 업무를 좀 바라보시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제 의견에 동의 못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수 있어요. 그 선생님들 의견도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수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제 소신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행정 업무가 단순하게 잡무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 그냥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업무를 하시면서 내가 이 업무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지,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 건지, 교육활동 지원 업무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수행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점을 도와드릴 수가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 고민, 심사숙고, 의사결정, 토의토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조금은 더 교육적으로 아마 느끼시는 바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업무를 좀 잘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업무를 잘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많이 해보시는 것밖에 없어요. 많이 해보시는 것밖에 없고, 근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해당 업무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과학교, 돌봄교실, 뭐 교무 업무, 그 다음에 나이스, 그 다음에 정보교육, 뭐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학교폭력, 뭐 요런 다양한 업무들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발간한 매뉴얼들이 있거든요. 그런 매뉴얼들이 있는 업무들은 그 매뉴얼들을 좀 차근차근히 좀 여러 번 보세요. 선생님들께서 좀 감이 잡혀요. 매뉴얼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 등록 대장을 잘 뒤지세요. 이제 지금은 좀 K-Edufine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과도기거든요. 그래서 이 K-Edufine보다는 좀 업무 관리 시스템을 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업무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문서 등록 대장에서 선생님 업무에 관련된 공문을 좀 찾아서 좀 훑어보시는 걸 좀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제가 현실적인 교직생활 꿀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좀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내 업무가 좀 파악이 되었다, 내가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라고 하신다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게 한 업무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 다른 뭐 부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의 그 부서의 선생님들과 협력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기간제 할 때 그리고 신규 교사 시절에 그 학교에 있는 문서 등록 대장에 있는 공문을 다 봤습니다.
정말 다 봤어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그 문서 등록대장에 그 쌓이는 문서들을 보면, 전자문서, 공문들을 보면은 한 13,000여 개 정도가 쌓여요. 근데 이 중에서 절반은 교육청에서 온 것들이에요. 교육청이나 외부기관,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뭐 교육부, 그 다음에 외부 학교들, 그 다음에 외부 기관들에서 공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6,000개 정도는 그 외부에서 온 공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7,000개는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낸 공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업무를 해서 업무 포털을 통해서 이제 기한을 하고 결제를 받아서 문서 등록대장에 들어간 문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 문서를 다 봤어요. 제가 신규 발령받았을 땐 연구부 과학부 소속이었어요. 이 연구부 과학부의 공문을 먼저 봤어요. 이 연구부와 과학부의 공문을 어느 정도 다 봤을 때는 교무부, 뭐 정보부, 체육부 이런 부서의 공문들도 다 봤어요. 그리고 저는 행정실 공문도 봤어요. 쭉쭉 훑어보면서 학교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이런 행사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는구나, 뭐 돈을 거둘 땐 이렇게 돈을 걷는구나, 대회를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대회를 운영을 하는구나, 학생들한테 뭐 가정통신문이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가정통신문이 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문서등록대장 보면서 공부했어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그게 쌓여요. 그러면 내가 부장님들이나 선배님들께 질문해야 될 내용들이 줄어들어요. 어떤 것들이 질문하냐면 정말 필요한 거, 그 다음 정말 내가 판단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게 되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좀 업무에 대한 역량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학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좀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기간제 하면서는 제가 임용 공부를 그때 할 때여가지고 뭐 공부하느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은 신규 교사 발령을 받고 정말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학교 부서들이 어떻게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일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업무들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장점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학교 발령받아서 가시면은 물론 처음엔 적응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내 업무도 하기 힘들고 내 수업하기도 힘들고 수업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도 벅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좀 약간 여유가 생기시고 그러셨을 때 이 문서 등록대장 좀 잘 보세요. 문서 등록대장을 잘 보시면서 우리 학교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업무 절차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업무 부서들끼리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업무 추진이 되어 가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조금 좀 한 번씩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꿀팁이에요, 꿀팁. 정말 다른 꿀팁보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 업무에 대한 문서 등록대장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업무 부서, 다른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만드신 공문, 그 다음에 뭐 계획서, 보고서 이런 것들 좀 보시고, 뭐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신다면 다른 부서의 선생님들이 하신 것도 좀 보세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꼭 해주시면 좋겠고, 정말 심지어 행정실에서 만든 징수결의, 원인행위, 지출결의, 과언어 반환결의, 뭐 반환결의, 뭐 이런 공문들도 다 봤다는 거 선생님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학교마다 업무에 좀 도가 트신 분들이 계세요. 뭐 업무 부장님들 중에서도 이 부장님은 정말 업무를 정말 잘한다고 누구나 인정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부장이 아니신데도 업무를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만드신 문서는 훑어보는 정도로는 안 끝나요. 훑어보는 게 아니라 다 다운받았어요. 다 다운받아가지고 정말 좀 방학 때나 이럴 때 좀, 아니면 야근하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조금 있거나 이럴 때 정말 꼼꼼하게 봤어요. 이 선생님들 문서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보고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엑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참고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업무 문서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뭐 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좀 일을 좀 잘하신다고 좀 소문이 난 이 선배님들이 만드신 문서는 좀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TMI이긴 한데, 남자 선생님들, 군대 안 가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되도록이면 행정병 하세요. 네, 할 수 있으면. 저는 사단 사령부에서 인사처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공문을 보고 정말 많은 문서를 봤거든요. 군대에서 만드는 문서는요, 칼이에요. 정말 각이 딱딱 잡혀있어. 그 대위급 또는 소령급 그 장교분들이 만드는 문서들이나 또는 상병장급 정말 일 잘하는 행정병들이 만드는 문서들 보면요, 진짜 기가 막혀요. 물론 저도
그때는 그랬어요. 저도 엄청 잘 만들었어요. TMI이긴 한데 군대에서 행정병을 하신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기본적으로 일을 다 잘해요. 문서를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요. 정말 각이 딱딱 잡혀있어요. 그리고 제가 행정병 시절에도 저는 야근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일반 보병들이나 일반 뭐 전투부대에 있던 사병들보다는 뭐 몸이 조금 덜 힘들었겠죠. 덜 힘들었겠지만은 그만큼 저는 행정 업무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남아있어요. 군대에서 했던 게. 그래가지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행정병을 하시는 것도, 아직 군대 안 가신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행정병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요즘은 뭐 군대 사병 그 보직이 어떻게 좀 자대 배치가 되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행정병 할 수 있으면 행정병 하세요. 아셨죠? 이거는 진짜 하고 나서 학교 오잖아요. 학교 행정 업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업무의 내용이 다르니까 물론 배워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겠지만 문서 작성하시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행정병 하실 수 있으면 행정병 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행정병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업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오늘 행정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도 역시 학교 실정이라든지 학교 규모 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발령받으시는 학교 가셔가지고 우리 학교의 업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등록대장 보는 거 추천을 드리고 좀 공문 많이 보세요. 공문 많이 보시고 문서 작성 많이 해보시면서 그리고 계획서나 보고서 같은 거 정말 사소한 거,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소한 것도 다 공문으로 남기셔야 돼요.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좀 있을 건데 정말 사소한 것 하나마저도 정말 문서화 시켜 놓으시고 문서 등록대장에 다 등록해 놓으시고 결제 다 받아 놓으세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불편한 상황 또는 선생님들이 좀 공경에 처하는 것들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잘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문서 등록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공문, 선배들의 공문 또는 다른 부서의 뭐 업무 문서들 이런 것들은 좀 잘 보시는 습관 같은 걸 좀 들이셔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좀 업무에 대한 눈을 좀 많이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업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업무 자체가 전부 다 교육활동입니다. 교육활동을 위해서, 정말 더 나은 교육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 선생님들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시고, 내가 업무를 예를 들어서 안 해, 못 해, 그러면 또는 선생님이 안 한다고 했던 그런 업무들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더 고생하고 있어요. 저 업무에 대한 마음가짐을 좀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좀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너무 많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무겁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한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 좀 잘 좀 숙지를 해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TMI 콘텐츠는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을 정보 전달을 해드리는 목적으로 콘텐츠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제가 좀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면서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교육 콘텐츠로 선생님들께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역반 남교사 조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